친환경 선박 관련해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 관련해서 현재 뭐 국내 국외 기술 동향하고 여러 가지 또 어떤 R&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 아무래도 저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제 전기 추진 시스템 테스트 베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한 부분이고 거기는 이제 전기 추진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친환경 기관에 대한 시험까지 할 수 있는 두 개를 저희들 위에 뭐죠? 우리 아치들에다가 건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현재 200kW, 400kW, 800kW급에서 소형 선박에 대한 전기 추진 시스템 전체 테스트 장비가 개발되면 가져와서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R&D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문성혁 장관님께서도 오셔가지고 견학하셨고, 그래서 중기부 차관님도 오셔가지고 보시고 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소형 선박에 대한 어떤 친환경 선박 개발에 해양대학에서 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조금 좋은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친환경 선박이 뭔지 잠시 헷갈리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요. 국내외 기술 동향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이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국외에서는 운용되고 있는지 하고 마스터 씨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환경 선박 하면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규정이 집약되어 있지는 않아요. 상당히 폭넓습니다. 폭넓어가지고 크기로 보면은 연료하고 발전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은 연료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추진 시스템을 봐야 됩니다. 연료 측면에서 지금 현재 선박에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명확하고 아직까지는 완전히 기술이 정립이 되고 온전한 그는 상용화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기관들 동력원으로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연료적인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연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친환경 선박으로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 선박법에서도 지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주로 이제 가스 연료가 됩니다. 친환경 가스 연료. 근데 그것도 가스 연료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다 친환성이 그렇게 강하게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가스 연료들에 따라서는 녹소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CO2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친환경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연료적인 측면에서는 친환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수소, LNG, LPG, 에탄올, 메탄올, 바이오 이런 쪽들이 지금 현재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수소 연료를 선박에다 적용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뭐 매스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R&D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 온 나라가 그냥 수소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가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소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거하고 인프라가 지금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술 개발은 먼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뒷받침되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못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상용화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선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밖에 R&D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수소 당장 댓글처럼 막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하겠지만은 선박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소 언제쯤 되겠느냐 했을 때는 아직까지 물음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그래도 사용되고 있는 게 지금 LNG 정도죠, 그죠? LNG 지금 캐리어에 DF 엔진 써가지고 지금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메탄올 개질해가지고 수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기술은 개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암모니아를 이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기술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럼 그런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상용화가 될 때까지의 중간적인 과도기 상태에서의 연료적인 측면에서 친환경성을 가지고 있는 가스연료는 뭘 하면 되겠느냐 해서 또 하고 있는 게 LPG가 있습니다. LPG가. LPG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제압의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적인 인프라가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수소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아모니아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과도기 상태에서는 LPG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부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규제자의 특구 사업으로 부산시가 지정이 돼서 LPG 발전기 엔진으로 LPG 엔진을 장착해서 전기 추진으로 가는 사업을 부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완해주고 하는 것들은 해양수산부에서 하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선박에서 연료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들을 사용했을 때에 어떤 기관들이 적합하겠는가 했을 때는 처음에 연료, 지금 있는 친환경 가스 연료를 사용했을 때에는 추진기도 기계식 추진기가 가능하겠죠. 기계식 추진기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 기계식 추진기에 있어서 가스 연료의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고화라든지 메탄 설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때는 오전전이 그냥 그 주 추진기관에 분사해가지고 직결로 추진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문제들이 있고 발생된다 해서 많이 고려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발전기의 엔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발전기의 엔진으로 사용해서 발전이 되면 그 발전된 전력을 가지고 전기 추진으로 가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전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LNG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뭐 LPG 엔진 발전기,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발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엔진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러지 않고 온전히 이제 전력 생산 자체를 그 별도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퓨얼셀이라든지 솔라셀,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전동기를 추진해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기 추진 방식의 친환경 선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추진기는 이제 전기 추진이라든지 기계식 추진도 될 수 있겠는데, 기계식 추진의 경우는 가스 연료를 연료로서 사용하는 기관일 경우에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RT 같은 것도 하나 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선박으로 봤을 때는 추진에 관련된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져해가지고 친환경성을 갖다가 판가름 하는데, 그 미치는 요소는 연료하고 추진기 두 가지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 추진 선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전기 추진 선박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선박에서 그러면은 타입을 어떻게 나누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식 추진도 있고, 뭐 복합식도 있고, 뭐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도 나오고, 전기 추진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올 때에 일단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전기 추진하고 기계식 추진, 그다음에 복합식 추진, 이거 세 가지가 큰 분류 아이템이 되는데, 이거의 분류를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뭐냐 하면은 전기 추진하는 사람들도 헷갈려요. 전기 추진하는 사람들도 발전기하고 엔진하고 그다음에 발전기하고 묶으면 이게 하이브리드 아니냐,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분류를 안 하거든요. 일단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방식에 의해 가지고 구분할 때는 기계식 추진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연료를 그냥 기존에 있는 우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사용하는 기관을 그냥 기계식 추진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전기 추진은 뭐냐? 전기 추진이 뭐겠습니까? 프로펠러를 모터로 돌리면 그냥 이건 전기 추진이에요. 발전원으로 그 부분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예, 추진기를 뭘로
회전시키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동력운으로 먼저 구분을 하죠. 엔진 가지고 기존에 엔진 가지고 하면 기계식, 모터 가지고 하면은 전기 추진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전기 추진 안에 들어가면은 또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기 추진을 하면은 이제 모터를 돌리는데 모터를 뭘로 돌리느냐 이게 이제 관계되겠죠, 그죠? 모터를 돌리는 주 동력원이 뭐냐? 이렇게 된 전기 추진에서 이제 발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연료전지냐, 배터리냐, 아니면 태양광이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두 개를 섞거든요.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하면은 그건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하나 보면은 복합식 추진이 있죠, 그죠? 이 복합식은 엔진하고 모터하고를 다 사용하는 걸 갖다가 복합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가지고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나온 게 기계식 추진인데 이 기계식 추진에는 뭐만 있습니까? 메인 엔진만 따랑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계식 추진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 전기식 추진하면 뭐가 있어요? 모터만 있죠, 그죠? 모터 가지고 프로펠러 돌리죠. 그러면 전기 추진이에요. 그럼 복합식은 뭐냐? 엔진하고 모터하고를 둘 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복합식이라고 해요. 동력원에서.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 우리 정진하기 좀 잘 아실 건데 그러면 엔진하고 모터하고 두 개를 다 사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어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반드시 기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복합식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술이 기어입니다. 네. 여기 이제 동력원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식, 전기식, 복합식, 동력원의 분류가 세 가지입니다. 이게 큰 틀의 이제 분류고, 그리고 이제 전기식 추진에 들어와서도 또 이제 또 세부로 나뉘죠. 그럼 전기식 추진에서 모터를 돌리는 주체가 누구냐? 배터리냐? 발전기냐? 연료전지냐? 이게 따라가지고 발전기 전기 추진, 연료전지 전기 추진, 배터리 전기 추진, 또는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묶거나 발전기하고 연료전지하고 묶거나 배터리하고 연료전지하고 묶으면 이거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제 구분이 되시겠습니까? 예. 명확하게 동력은 가지고는 기계식, 전기식 그 두 개를 묶으면 복합식으로 하고, 이게 이제 1차적인 동력원에 의한 분류고, 전기 추진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주체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발전기냐, 배터리냐, 연료전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게 추진 방식이 구분을 달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전기 추진 방식의 분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발전기만 가지고 돌려도 이게 전기 추진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프로펠러 돌리는 놈이 누구기 때문에? 모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발전기 가지고만 돌려도 이건 전기 추진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터가 추진하는 건 그냥 무조건 전기 추진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발전기 전기 추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발전기 전기 추진에서는 단점이 뭐겠습니까? 발전기의 제너레이터의 회전자를 돌리는 원동기 역할을 하는 놈이 또 뭡니까? 엔진이죠. 그럼 이건 기존에 우리 디젤 엔진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 친환경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환경성이 크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필요한 출력만큼 발전기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발전기 출력만큼 디젤 엔진이 필요하니까 상당히 친환경성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발전기 전기 추진이 친환경성이 확보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게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가 친환경 연료여야 된다는 거죠. 그 친환경 연료가 LPG가 됐든 LNG가 됐든 뭐 바이오가 됐든 이런 친환경 연료가 사용이 되어야 친환경 전기 추진하고 분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전기하는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은 그냥 발전기만 달아도 전기 추진이니까 이거 친환경 선박이다 하고 이제 막 그냥 뜯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친환경성이 있냐, 그게 친환경성이 거의 없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엔진이 어디에든 들어가는 곳에 있으면은 그게 친환경성이 되려 그러면 무조건 친환경 연료가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먼저 볼까요? 옴니 ESS 연료전지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전기 추진하고 우리는 불러요. 전기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올 일렉트릭 프로폴션십이라고 합니다. 올 일렉트릭. 완전히 그냥 전기만 이용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저기 앞에 있는 발전기를 이용 안 하고 온전히 그냥 전기 추진, 동력은 자체를 갖다 전기가 발생되는 거, 전기만 발생되는 동력원이 있는 거. 대표적으로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 솔라 이거밖에 없거든요. 요것들을 갖다가 올 일렉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발전기하고 뒤에 있는 연료전지 배터리를 다시 또 묶은 거. 아까도 묶었죠. 아까 앞에서는 동력으로 묶었죠. 기계식하고 엔진하고 모터하고 묶어가지고 복합식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거는 동력에 의한 분류였고, 요거는 전기 추진 안에 들어와가지고 또 전력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뭐냐에 따라가지고 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발전기 사용하면 발전기 전기 추진, 배터리라든지 연료전지 이용하면 올 일렉트릭 전기 추진. 그리고 이 두 개를 묶으면 또 뭐가 됩니까? 복합식 하이브리드 방식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친환경성이 확보된 미래의 선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전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선박에서는 지향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맨 뒤에 있는 온리 ESS 또는 연료전지 이용하는 전기 추진으로 가는 게 가장 미래지향적이라고 보죠.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그죠? 왜? 배터리 무게가 100kW에 거의 1톤입니다. 100kW 출력되려면 1톤인데 대형항해에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이 앞에 그냥 고깃배도 한 이틀 나갔다 오는 데는 배터리만 가지고는 적용이 힘들어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 장시간 항해하는 선박에서는 반드시 연료전지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료전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출력 나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저기 사용되는 게 수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소 확보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 수소를 저장해서 배에 싣고 다니는 것도 지금 힘들고 이게 척추산중이죠. 척추산중이고 해결해야 될 게 그냥 산더미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냥 영국이 바뀌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떠들면서 국가 그 사업비를 엄청나게 그냥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친환경 선박, 뭐 좀 전기 추진 선박 띄워졌다는 언론 들어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뭐 한 10m짜리, 좀 8m짜리, 9m짜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강에서 시연했다.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있지. 규모가 되는 여객선, 규모가 되는 화물선의 전기 추진 우리 기술로 해가지고 적용해가지고 띄웠다 하고 막 언론에 나오고 막 대대지 홍보하는 걸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 중국 친구들은 2017년도에 화물선에다가 배터리만 탑재해가지고 시운전을 했어요. 시운전하고 그 배 어디가 있는지는 몰라요 아직. 예, 활용은 안 됩니다. 활용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언론에 터뜨렸어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고 있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먼저 선박에다가 빨리빨리 적용을 해줘야 돼요. 선박에다가. 제일 지금 친환경 선박의 선진 기술을 달리고 있는 데가 유럽이지 않습니까? 유럽 중에서도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요만한 기술 하나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냥 선박에 탑재해가지고 배 앞바다에 띄워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용화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 지금 현재 가장 세계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고 전기 추진 친환경 선박에 있어가지고 노르웨이하고 저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우리 노르웨이 못 따라갑니다. 지금 현재로는 50년, 60년, 70년 걸려도 못 따라가고 이 상태로 가가지고 앞으로 친환경 선박 조선산업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유럽을 못 따라간다. 이 상태로 가지고는 조선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는 없다. 저는 솔직히 그래 봅니다. 친환경 선박에서 이 상태로 가서 심각하게 보면 지금 그렇게 좀 보는데요. 유럽에는 바로바로 그냥 배를 만듭니다. 배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조그마한 단편 핵심 기술 하나하나 개발하고 5년짜리 3년짜리 해가지고 끝나버립니다. 그럼 그거 사장됩니다. 적용이 안 돼요. 적용되고 배를 만들어서 띄워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려면 아까 그 해양수산부에서 왔다 하셨지만은 우리 배를 아는 해양대라든지 뭐 구경대라든지 배를 아는 목포해양대라든지 배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R&D에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어가지고 저 기획 연구도 해가지고 RFP도 내고 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술이 친환경 선박 기술이 RFP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저기 개발하고자 하는 스코프이 결정될 때는 그냥 핵심 기술, 단편 기술 개발로 끝나버리고 그 뒤로 반드시
육상 테스트, 해상 테스트가 가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안 갈라 그럽니다. 자기들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기기연구원에서 전기연구원에서 핵심기술 하나 개발했는데 배로 갈라 하겠습니까? 자기들하고 무관한데 그냥 그 기술을 개발하고 끝나려고 그래요. 해상 실증 안 하려고 합니다. 해상 실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해수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대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지금 엔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료 하시는 분들은 엔진 연료 지금 현재 아모니아 지금 벌써 띄워가지고 난리 치고 있고요. 수소 난리 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엔진 기술, 탱커 기술, 공급 기술 이것만 그냥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 뒤에 배로 접목시켜가지고 어쨌든 작은아마 해상 실증 하려고 안 합니다. 왜? 배를 아는 분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그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외국에 지금 벌써 유럽 위주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배들입니다. 지금 보시면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2009년도부터 지금 딜리버리 돼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 배터리 하이브리드입니다. 예,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물론 주 동력은 비중이 큰 거는 발전기겠죠. 근데 그 배터리를 묶어가지고 배에다 벌써 적용시켜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는 벌써 미국에는 벌써 터그에까지 정착을 시켰어요. 터그선에다가. 그 터그선 우리나라에서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니까? 와, 그 뭐 힘 크게 필요한데 그게 뭐 배터리 가지고 돼? 엔진 가지고밖에 안 되지. 터그선은 적용 불가 이래버립니다. 국내에서는. 당장 터그선에다 배터리 한번 장착해서 실증해보자. 연료전지 장착해서 해보자 하면은 당장 안 된다 그러죠. 그 3메가, 5메가, 뭐 10메가도 필요한데 그 배터리 가지고 되겠어요. 공간도 부족하고. 아예 엔진 할 생각도 마세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쭉 내려오면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배들이 장착이 되고 있고 옵쇼 서비스 배설 같은 경우에 오른쪽 그림 맨 밑에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런 배들이 벌써 저 유럽의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된 거. 당장에는 발전기하고 배터리 하이브리드 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23년도부터 지금 적용되는 게 EEXI, EEDI 지금 바로 돼가지고 이제 그 규정 적용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운회사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어느 정도의 지금 CO2 발생을 갖다가 감소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에 그 한국선동에서 맥넷에서 거기 토론자로 갔었는데 해운회사에서 오신 분들이 다 발표를 하고 또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발표를 하는데 국내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CO2 감축하라니까 배 스피드 낮추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 많이 안 뿜어져 나오게 배 스피드 다운시켜가지고 운행하겠다는 거죠. 이게 대책입니다. 그러면 15일 갈 거 18일 동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기술적인 대책을 못 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술적인 거는 왜 아무것도 대책을 안 내느냐. 그리고 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EXI 문제가 되는 게 이팡에서랍니다. 이팡에서 문제되면 이팡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배터리 다 탑재하면 되지 않느냐. 샤프트 제너레이터 달아가지고 항해 중에는 발전해가지고 배터리 저장하고 이팡하면은 발전기 끄고 배터리를 전력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해볼 것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 우리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유럽에는 벌써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배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어떤 배들이에요? 먼저 시작한 게 기술이. 연안 소형 배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여객선이에요. 여객선이고 그 강을 갖다가 사람들 싣고 하는 관광선. 이런 거 위주로 바로 신기술이 개발되면 이런 작은 배다 먼저 탑재를 해가지고 실증을 합니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그 실증해보고 개선하고 해가지고 그게 또 중형배로 확대되고 이렇게 하니까 기술이 빨리 갈 수밖에 없죠. 요거는 이제 연료전지 탑재하는 걸 말씀드릴까요? 요건 이제 올 일렉트릭이니까 이거는 배터리만 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발전기 안 쓰고 배터리만 가지고 하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구글을 치면은 암페어가 나옵니다. 2번에 있는 암페어가 노르웨이에서 만드는 건데
풀 배터리 1메가와트 들어가지고 페리입니다. 차 한 7, 80대도 싣고 사람 싣고 다니는 페리. 성과 성 사이를 하루에 한 20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암페어인데, 그거는 배터리만 가지고 맨 오른쪽 위에 그림 있죠. 저 상당히 예쁘게 그려진 거. 저게 이제 차도선입니다. 차도선. 우리나라 같은 데 목포라든지 이런 데 섬이 많은 데는 이런 배가 가능하겠죠. 네. 여기는 1메가와트라고 돼 있지만은 실제로 사용되는 거는 500kW 사용하고 또 가서 500kW 차징하고 또 500kW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배터리 수명이 반만 쓰고 반 이상까지만 쓰고 충전하는 게 배터리 수명이 좋아요. 예. 배터리 하시는 분들 여기 뭐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요 핸드폰도 제로까지 다 떨어뜨리게 놔두면은 배터리 수명 오래 못 갑니다. 50% 되기 전에 빨리빨리 충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배들은 50% 충전 사용하고 50% 충전하고 또 50% 사용하고 50% 충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배들이 있고, 저 6번 가면 야라 있는데, 이런 것들은 노르웨이. 야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북극의 그 시추선의 서비스 배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이제 피우로드라고 해가지고, 요건 또 뒤에도 그림 나오는데, 요거는 또 뭐까지도 가냐면은 선체 재질까지도 탄소 섬유 가지고 만들고 이렇습니다. 알루미늄까지도 넘어서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친환경 선박에는 현재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체 발전원 개발부터 해가지고 선체까지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것만 가지고도 봤을 때 이런 친환경 선박을 가진 유럽하고 노르웨이, 특히 노르웨이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우조선 현대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 보이십니까? 일반 선박 말고 이런 선박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평가해달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 친환경 선박 기술들의 수준은 제일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몇 %라고 보십니까 하면은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의 육상에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르웨이를 100으로 보면 우리는 70 정도, 80 정도 되지 않는 이렇게 적으셔요. 그럼 저는 한 2, 30 적습니다. 그러면 PM이 좀 더 적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2, 30 정도도 많이 주는 거라고 봐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친환경 선박이 이제 주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과연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이전에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는가? 대구, 삼성, 현대가 이런 배들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는가? 없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나 만드는 수준으로 또 갈 수밖에 없고 거기 가서 또 이제 인력들이 이제 인건비 받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핵심 기술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조선 기자재 기술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기자재 업체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자재 기술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보시면 너무 열악합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이 이게 지금 중국에서 저 뒤에 보십시오. 이상한 바지 비슷한 배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한 거예요. 2017년에. 올 배터리 가지고 2.4메가와트짜리 달아가지고 우리가 배 만들었다 하면서 한 번 항해하고 이 배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우리도 만들었다 하고 행사하고 과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것조차도 저는 부럽습니다. 저런 규모의 배를 우리는 지금 10몇 년간 지금 친환경 선박이다, 뭐 전기 추진다 연구한다고 연구해놨고 어느 정도 규모 되는 배를 한 번도 저렇게 우리나라 앞바다에 띄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되게 지금 안타깝죠. 겨우겨우 저희들이 바지에다 숨겨가지고 조그만하게 배 하나 만들어보고 이럽니다. 배 만들다 가면은 산업부하고 해수부에서 배 왜 만들어? 이런 식이니까. 배 만들지 말라 이게. 자, 오른쪽 밑에 있는 건 야라 지금 자율운항선을 갖다가 지금 건조하는 겁니다. 여기는 완전히 집약되죠. 친환경 선박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율운항 기술까지도 집약되면은 진짜 이거는 미래 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데입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입니다. 적용된 사례인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게 저게 아까 말씀드린 그 암페어 가장 대표적인 거. 현재 구글이라든지 어디에도 치면은
전기 추진 선박 하는 사람들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모태가 되고 시초가 되는 그런 제대로 된 전기 추진 선박입니다. 얘네 준비해 있는 게.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노르에서 이제 만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선체까지도 이거는 뭘로 탄소 섬유 가지고 해가지고 가볍게 만드는데, 두 번째 있는 데는 더 기술이 더 집약돼 있죠. 밑에 있는 거 그거는 이제 연료전지, 독일의 이제 연료전지 강에 지금 관광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것도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연료전지하고 배터리로 하이브리드로 한 전기 추진이고, 그 위에 있는 거 아까 중국 이야기했던 건데,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요거 지금 또 상당히 좀 요거는 신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요거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일본하고 몇 개 회사가 같이 한 건데요. 요거는 다른 동력운이 없습니다. 전혀 여기에. 네. 배터리 동력운도 애초부터 준비하고 가는 배가 아니에요. 요거는 지금 현재 갑판에 보면 저기 뭐 있는 태양광판이 있죠. 그리고 풍력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하고 풍력으로 일단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걸 가지고 바닷물을 전기분해합니다. 수전해요. 수전해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수소 만들어요. 그 수소 가지고 연료전지를 돌려서 발전해서 모터 돌리는 전기 추진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HG 당초부터 출발할 때 그 어떤 동력운도 합체해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바닷물을 수전해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출력은 얼마 안 되고 하지만은 전 세계 주요 항구들을 돌면서 벌써 그 행사 끝났어요. 시범 운항을 끝내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선전 대대적으로 했던 배입니다. 이런 배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 뭐 우리 몇 분 중에서 배터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 좀 해볼 만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국내인데요. 뭐 전부 다 에코놀이 돼 있는데, 요거 아시잖아요. 인천항만공사에서 만든 건데, 디젤하고 LNG DF 듀얼 엔진으로 해가지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추진하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뭐 운항은 못합니다. 그냥 그 관람객들 오면은 잠시 그냥 방선해 주는 걸로 거쳤고, 249 요거 이제 디젤 엔진 가지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추진하는 거고요. 아로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연료전지하고 배터리하고 했는데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벌써 뭐 몇 년 됐습니까? 한 6, 7년 됐는데 저기 녹산에 가면 정확히 있습니다. 운항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내 기술하고 좀 전에 유럽의 그 기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나 배터리만 가지고 온전히 가는 거는 지금 국내에는 없어요. 제대로. 자, 이것들이 이제 현재 막 그 R&D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기 추진에 관해서 많죠. 이런 것들 많으니까 조금 참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이 전기 추진하는 쪽이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일손이 딸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요즘 친환경 선박하고 전기 추진은 너무 그냥 일이 많아가지고, 교수님들 중에서 좀 연구할 분야가 좀 적으시면은 대대적으로 저장을 좀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손이 좀. 자, 요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려고. 울산의 고해관광선을 전기 추진으로 하려고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과제는 땄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배터리 발전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 부산항공사의 그 순시선, VF에 들어오시면 순시선 요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들어갔으면 이거 배터리만 가지고 합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조그마하게 지금 화면 정수장에 관리선으로 지금 하나 띄워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오리지널 배터리 전기 추진 배, 이 정도 해놨습니다. 요거 친환경 관광선 뭐 선박, 친환경 관광 전환 사업 아까 사모님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오는 거 친환경 선박에 적용 가능 기술 돼 있는 거 요거 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LNG 연료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죠? LNG 연료를 엔진에다가 바로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 요것도 이제 친환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LNG 자체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있기 때문에 SCR이나 EGR 정도는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디젤 발전기하고 배터리 연계한 거죠. 디젤 발전기도 사용하고 배터리도 사용하고
여기 그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디젤 젠셋 두 세트 있고 밑에 배터리 있죠, 그죠? 네, 두 개.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로 추진하는 거. 여기 이제 발전기하고 배터리하고 하이브리드 하는 거. 자, 요거는 발전기하고 연료전지과 배터리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거죠. 다 사용하죠, 가운데 보면. 발전기 두 세트, 배터리, 연료전지 세 가지를 잘 사용하죠, 그죠? 이런 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기술이 좀 문제가 돼요.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소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LNG라든지 암모니아를 개질해가지고 나오는 수소를 써야 돼요. 그럼 이런 방식은 반드시 가스 연료를 써야 됩니다. LNG나 암모니아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LNG 가지고 DF 엔진 돌려가지고 DF 엔진으로 발전기 위에 있는 두 대 돌려서 발전하고 밑에 퓨얼셀에는 개질기를 사용해가지고 수소로 바꿔가지고 연료전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는 오리지널 배터리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죠? 배터리만 이용하는. 그리고 요거는 더 바라는 겁니다. 뭐냐면 배터리하고 연료전지 두 개를 사용하는데 여기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수소를 배에다가 저장 탱크에다 싣고 다니는 방식하고 암모니아를 싣고 다니면서 왜냐면 수소보다는 암모니아가 안전하니까 암모니아를 개질해가지고 수소 발생해서 연료전지 돌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암모니아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벌써 컨셉을 잡았어요. 암모니아를 연료로 싣고 다니면서 그 암모니아를 바로 연소해가지고 엔진을 갖다가 돌리는 그 방식, 직결 방식하고 암모니아를 발전기 엔진으로 사용해가지고 전력 생산하고 또 그 암모니아를 가지고 개질해가지고 수소 만들어가지고 연료전지 돌리는 걸로 하이브리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다음 차기 선박 컨셉으로는 연료는 암모니아, 추진 방식은 전기 추진, 중간에 발전원은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발전기하고 암모니아를 수소로 개질해가지고 연료전지로 출력하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전력을 얻어서 추진은 모터를 돌려가지고 전기 추진으로 가는 이 방식을 유럽에서 지금 차세대에 전망하는 추진 방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암모니아, 연료는 암모니아를 이용하죠.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엔진에다가 바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거하고 그 위에 발전기에다가 공급해가지고 발전기 엔진에다 공급해서 발전하는 방식 이렇게 있고 오른쪽은 엔진 빼버리고 발전기 엔진으로만 암모니아 공급해가지고 전기 발생해서 가는 전기 추진 방식 두 번째로.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거 저거는 뭡니까? 암모니아를 가지고 바로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건데 여기 있는 TMFC라는 것은 수소를 넣어야 돼요. 그 수소를 넣어야 되니까 암모니아를 중간에 개질해가지고 수소 만들어서 TMFC라는 연료전지에 공급하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SFC 연료전지라는 건데 요거는 수소를 안 넣어도 돼요. 암모니아를 직접 넣어도 되니까 요거는 SFC 연료전지 가지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 박성민 교수가 요 지금 TMFC, SFC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밑에 배터리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지금 유럽에 있는 덴마크입니까? 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이 기술을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컨셉을 잡고 있는 거라고 있습니다. 신현경 선박법은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죠. 1109척 정도 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그냥 일반 선박은 25년 FRP는 좀 더 23년인가 그렇게 도래하면 무조건 그냥 신현경 선박으로 바꿔야 돼요. 새로 건조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제 관공선에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난립니다. 한 24년 된 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바로 내년에 한 30억 받아놨는데 배를 바꿔야 되는데 강제로 법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를 해야 돼요. 그럼 어찌 할지 몰라. 그래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자문단도 만들어가지고 자문도 해주고 하는데 국내에 조그마한 조선소 그런 배를 만들 조선소도 없고 기자재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먼저 이런 기자재를 확보할 수 있고 설계를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만 있으면은 지금 현재 그냥 먼저 잡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네. 방문수는 시작되었거든요. 무조건 이건 강제사항이에요. 법적으로 지금 되는. 그래서 웅진군에서 뭐 저기 백령도에서 저기 해남군청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고. 여기 이제 방공선별인데 5년간 지금 한 37척이 바로 지금 다시 재건조해야 될 위기에 놓여 있는 배들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부산 해양 아까 모빌리티 규제사 특구에서 지금 LPG를 연료로 사용해가지고 그 엔진 가지고 발전기 돌려가지고 전기 추진하는 건데 이 부산 지역 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우리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입에 만들어지면은 여기는 마스터시하고 입에 만들어지는 거는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실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숙박비들에 있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마스터시입니다. 우리 학교에 아까 전기추진 테스트베드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우리만 만든 게 아니라 한국선하고 코메리하고 새 시설 이게 취합한 겁니다.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기술이 만들어지면은 어디 테스트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두 기관이 그냥 우리가 이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사주고 그래가지고 여기 투합해서 만드는 게 마스터시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예, 전기추진 테스트베드는 우측에 있는 저렇게처럼 되어 있는 데인데요. 지금 400kW짜리 발전기 2대, 그 다음에 AC 배전, DC 배전, 그 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이제 추진 전동기 200kW짜리 2개, 400kW짜리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한 전기 추진 시스템 테스트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전지만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배는 8m짜리인데 이거는 배터리십입니다. 배터리 탑재해가지고 전기 추진 배인데 저희들 지금 하부에 지금 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배터리 쪽 업체의 기술이 조금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해가지고 수정하고 있는데 수정되면 저희들이 시운전도 하고 할 겁니다. 나중에 하시면 되고 활용하실 분들은 누구나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C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했지만은 이 오픈입니다.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모든 그 연구기관, 뭐 기자재 업체 누구든지 사용을 원하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오픈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교수님들 중에서도 여기 오셔가지고 활용하실 분야가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한번 오시면은 저희들이 뭐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1년 4개월 됐는데 한 5개 정도 벌써 수행을 해줬습니다. 현대 한국조선해양의 기지 배전 시스템도 저희들이 실증을 해줬고 앞으로 고려관광선 울산에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실증을 해줄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 규제사구 LPG 전기 추진 때도 저희들이 실증을 해주고 해서 이렇게 한 5가지가 진행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죠.